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오랜만에 새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모 대학교에서 3학점 강의를 맡게 됐는데 그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핑곗거리가 좀 있었고요. 그 사이 코디정의 지식 채널 구독자가 2배로 늘어나 있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 권의 책과 한 사람의 철학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에픽테토스 할아버지입니다. 먼저 스토아 학파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철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알아도 스토아 학파를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금욕주의, 아파테이아, 평정심 정도는 배웠는데 이분들이 서양 철학사에서 어떤 위상을 가졌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철학 하면 우리는 먼저 골치 아픈 이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철학자라고 하면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논하는 지나치게 진지한 선생이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 편견은 서양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플라톤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론보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철학을 이해하려면 철학사에서의 맥락을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리 인류의 지적인 흥분이 샘솟았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패자가 등장하지 않는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절 인류의 스승들은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국가에 관한 논쟁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의 참된 본질을 논했습니다. 이런 면모는 비슷한 시절 공자와 노자 등의 제자백가가 등장한 춘추 시대의 중국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강력한 제왕이 천하를 통일하자 신기하게도 고전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자 더 이상 새로운 플라톤이 새로운 공자가 등장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진나라가 분열된 시대의 종지부를 찍었고 서양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 이어서 강력한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맞게 철학도 변화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을 피력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인생에 철학적인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두 개의 학파가 서로 경쟁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는 예전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꽤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앞선 철학자들의 전통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서양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기초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의 이치, 그리고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선배들의 사상을 자연의 섭리라고 간단하게 정리하십니다. 자연의 섭리는 창조주가 만든 자연 법칙입니다. 인간의 운명과 인간의 삶도 자연 법칙에 따라 질서 있게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에는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원리가 있고 그런 원리의 근원은 신입니다. 신의 원리로 통일된 세계가 스토아 학파가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기독교가 어째서 서양 사람들의 종교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퍼지게 됐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기독교의 신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정신세계가 이미 확립되어 있었고 그 정신세계를 만드는데 스토아 학파가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주된 관심은 자연의 섭리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섭리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는요. 그런 섭리에 따른 개인의 자유로운 인생을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철학이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였지요. 오늘날의 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21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시절과 로마 시대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사상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민주주의 체제는 안전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든 환경적이든 사회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로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 시대의 인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점에서 고대 스토아 학파의 시절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후기 스토아 학파를 대표하는 대철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에픽테토스 할아버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역시 이론보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던 철학자였습니다. 중국의 공자와 같은 철학자가 서양에 누가 있는데?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에픽테토스를 추천합니다. 공자를 읽으면 사람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에픽테토스를 읽으면 마찬가지로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두 분 모두 그 시절의 마스터였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로마 시대를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로마 철학자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 철학자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는 한때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터키 영토인 프리기아 지방에서 출생했지만 곧 네로 황제의 행정비서관인 에파프로디투스의 노예로 보내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절름발이 불구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 하면 이런 모습으로 전승됐습니다. 목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매우 영특했습니다. 주인은 어린 노예를 당대 최고의 철학자 가이우스 무소니우스 루푸스에게 보내서 가르침을 받도록 했을 정도였으니까는요. 에픽테토스가 어쩌다 노예가 됐으며 언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주인 에파프로디투스가 후일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처형을 당한 후에 어떻게든 자유를 얻어서 로마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기 89년경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모든 철학자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철학자 추방령을 받은 에픽테토스는 그때 그리스의 니코폴리스로 이주해서 노년까지 철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림에는 책을 저술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공자처럼 저술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자처럼 그의 제자이자 역사가인 아리아노스라는 사람이 스승의 말씀을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기록의 일부가 담화록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오늘날까지 전승됐습니다. 그리고 그 담화록의 요약본이 바로 엔케이리디온이라는 명칭의 소책자로 묶였습니다. 엔케이리디온은 핸드북이라는 뜻의 요약본이고 손에 쥐고 다닐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읽고 스승의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엔케이리디온을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을 때라는 부제를 달아 책을 펴냈습니다. 신혜연 번역가가 놀랄 정도로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했고 제가 그걸 편집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스토아 학파의 거인 에픽테토스 할아버지의 엔케이리디온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남고 싶을 때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신적인 무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족보를 얻습니다. 읽으면 마음의 평온을 얻는 족보입니다. 감사합니다.